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또 조정이 나오고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나오는 그런 순간에는 이런 재료나 이슈가 있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히포 프로토콜이랑 이 세이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제가 이 두 코인을 어떤 흐름들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지, 특히나 이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자체가 전체 시장 비중에서 74%, 7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개별 이슈 코인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우리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단타를 할지를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더리움 대폭락 직전 단계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레버리지 거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번 상승세가. 자, 보게 되면 레버리지 거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선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보셨던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3,000원 구간에서 3,700원까지 급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쵸? 이때가 5월 7일, 5월 8일이었거든요. 이때 유니스왑도 그렇고 뭐 페페라든지 되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많이 쏠렸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리플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자, 빨간색이 선물이고 노란색이 현물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코인들, 크게 연달아서 상승하는 코인들은요, 보시다시피 선물 매수세와 현물 매수세가 동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동반으로 우상향에 가야지 이더리움처럼 단단하게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거는 유니스왑이에요. 자, 유니스왑 우리한테 친숙하죠? 자, 저희가 8,400원에서 잡아가지고 또 여기까지 40% 넘게 또 수익을 봤었잖아요. 물론 이제 분할 매도 하다 보니까 30%대밖에 안 되긴 합니다. 무튼 그런 걸 떠나서 자, 유니스왑도 보세요. 자, 빨간색이 뭐예요? 선물이라고 했죠. 이 노란색이 뭐예요? 현물이라고 했죠. 이렇게 선물과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크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 보시면 어때요? 이 당시에 현물은 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이후로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리플이 강하게 올라오려면 현물 매수세랑 선물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꾸준히 들어와야 다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켜봐야 되고, 현물 매수세는 시장이 강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리플이 안 좋다거나 리플이 떨어진다라거나 뭐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최근 상승세가 선물 거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최근 떨어졌을 때 이더리움 흐름들 보시면 어때요? 자, 현물 쪽도 보게 되면 쭉 떨어지게 되죠. 그쵸? 쭉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잠깐 이더리움이 크게 올라갔을 때, 자, 현물 노란색은 쭉 떨어지고 반면에 가격은 올라가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선물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지금은 연관성이 없죠.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서 선물과 현물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는 참 이걸 떨어졌을 때, 이게 올라갔을 때 이걸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근데 또 하필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이렇게 또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볼 건데 이 업비트 차트 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딱히 없죠.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세력이랑 이런 고래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차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노란색 보이신가요? 자, 여기 뭐라 써있어요? 2300하고 3.5K. 자, 이게 3.5K가 3500개를 의미를 합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보시게 되시면 2400불 구간이 3.6K, 3600개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은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담아가기 위해서 미리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어떻게 물량을 미리서 걸어 놓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물량을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확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6월 5일 날 이렇게 시장이 한번 휘청휘청 거리다가 이렇게 6월 10일 날 비트코인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자, 이 고래들의 물량을 자,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부터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승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물량을 이렇게 뱉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쭉 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최근 흐름들도 보게 될까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물량 모아가고 반등 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 또 던지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올라갈 거라고. 왜요? 이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떨어질 때, 자, 횡보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 전부터 해서 물량을 또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 주면서 또 물량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고요. 아직 전반적으로 다 털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에는 물량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만큼 우리도 비중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매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량 조금씩 모아가고 올라가면 던지고. 그쵸?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9만 불일 때, 자, 보시면 8만 불일 때부터 해서 물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니까 물량 다 털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쵸? 자, 이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 밑에 내려갈 때마다 쓸어 담죠. 제가 금요일날 떨어지기 전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300불까지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320만원 이 구간을 우리가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댓글로 보니까 여기에 또 320만원 구간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시던데, 자, 그대로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되세요. 자, 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딱히 의미 있는 매수벽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상으로 봤을 때 이 돌파하고 크게 급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명분. 자, 이렇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이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순간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거래 매수 매도가 체결이 되면, 이 한 개 한 개가 체결이 되면 거래량 1이 돼요. 근데 이 많은 거래량이 체결된 만큼 위쪽에는 많은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급등했던 이 거래량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는 이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 그 이상으로 나와줘야 더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한 번에 붙기 위해서는 좀 놀랄만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엄청 큰 이슈가 나와야지만 그렇게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때 금리 인하 이슈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굳이 이런 금리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파월이 계속해서 우리는 좀 데이터를 보겠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금리 인하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PC, 자, 이번 주에 또 있죠. 그리고 7월 8일 이제 둘째 주 화요일에는 CPI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CPI, 자, 좋게 나올까요? 안 좋게 나올까요? 자, 이번 달 PPI가 좋게 나왔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나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까지 보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기금리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아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매물 이렇게 또 물량을 받아갔던 위치가 2,300불, 여기가 320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조정이 나왔다가 또 횡보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조정이 나와줬을 때, 자, 비트 이더 조정 나오면 알트코인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크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이런 코인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세이입니다. 여러분들 세이는 제가 250원, 270원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슈를 보세요. 지금 이 이슈가 이렇게 터졌는데 안 올라간다?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런 이전 고점 구간들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구간들에 현재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강세인 코인들을 우리가 단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단타로 하실 때는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개별 이슈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는 시기는 비트와 이더가 횡보하는 시장이다. 지금 딱 이 세 개가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이런 단타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빨간선 구간에 겹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뭐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간에 이 빨간색 라인이 너무나도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분봉으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빨간색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 1시간 봉 보이신가요? 자, 1시간 봉으로 빨간색 라인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 이탈하자마자 하락 추세 연결되고 지지해주고 다시 맞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 돌파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돌파하자마자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단타를 할 때는 이 빨간색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돌파하는 구간들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이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과 이평선 간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대략 이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 1차적으로 돌파를 했으면 강한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340원 구간,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일봉상 봐도 여기 돌파하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흔들릴 만한 이슈는 또 딱히 없어가지고 340원, 자,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네요. 자, 345원에서 348원 구간, 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놓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것도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 자,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인젝티브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이도 270원짜리들 또 추천드렸었죠. 무튼 인젝티브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도 많이 올라갔네요. 추천드리고 나서 딱 여기서 나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인젝티브 보게 되면 인젝티브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흐름 보게 되면 딱 18,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야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지지해줬던 지지 구간들에 딱 맞닿는 구간이라서 좀 더 조정을 보여줬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뭐 재료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 빨간선 라인 보이신가요? 자, 여기 구간이 얼마냐면 대략 16,800원, 17,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젝티브는 어떤 코인이죠? 인젝티브, 뭐 컴파운드, 그리고 뭐 에이브, 뭐 이런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디파이에 해당되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런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히포 프로토콜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 비트코인이 자,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아직까지 고래대 물량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물량을 더 모아가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내뱉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히포 프로토콜도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대략 64원 구간, 자, 64원에서 64.5원, 자, 혹여나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자리를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네요. 자, 보시게 되시면 64.5원 구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4.5원, 60원, 61.5원 이 정도 구간이겠네요. 요 라인들, 자, 62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5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이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지금 바로바로 안 올라갈 겁니다. 좀 더 조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340원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320원 구간들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단타라는 것은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이, 히포 프로토콜, 인젝티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코인들은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저희 소통방에도 자리가 나왔을 때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단타 신호 드릴 때, 그죠? 단타 신호 드릴 때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시니까 저희 소통방에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것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보유 종목 진단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미리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 들어오신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다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시지 마시고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